공산주의 붕괴 후 드러난 제국주의 야심, 테러와의 전쟁 선포. 그때부터 새로운 미국의 시대가 열렸고 미국은 전 세계를 경제로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지배했다. 그들의 다음 계획은 1997년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그랜드 체스보드에서 제시했던 대로 감히 미국을 대항할 세력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제거함과 동시에 전 유럽 영토의 10배가 되는 유라시아를 장악해 통제하는 것이었다. 그 계획을 위해 그들은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뉴욕 세계무역센터를 여객기로 폭격하는 자작극을 벌여 3천여 명의 미국 시민들의 생명을 희생시킨 후 그 폭격을 빌미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리고 그 폭격을 감행한 테러리스트 조직인 알케이다를 소탕한다는 핑계로 유라시아의 중간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을 시작으로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을 침공하는 계획에 착수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항. 1999년 WTO의 가담함과 동시에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했던 중국과 2000년 미 지배 세력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푸틴의 러시아는 미국의 이런 노골적인 제국주의 정책에 공동으로 대항했다. 미국 지배 세력의 하수인으로 매수돼 1998년 러시아를 지배 세력에게 넘겨주는 민영화에 앞장섰던 옐친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 옐친의 후계자로 지명됐던 블라디미르 푸틴은 2000년 러시아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자마자 세계 지배 세력을 저버리고 민영화됐던 러시아의 산업을 다시 국영화시켰다. 중국 역시 미국 지배 세력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중국의 제조업의 수준을 미국의 보잉사와 유럽의 에어버스사 다음으로 항공기를 제조하는 세계적인 제조업 기술까지 획득해 경제적으로 내실을 다져왔었다. 그 두 국가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을 위시한 구소련 국가 연합으로 상해 협력 조직을 정식으로 출범시켜 미국의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유라시아에 위치한 구소련 국가들을 흡수하려는 제국주의 정책을 대항하는 군사적 동맹을 구축했다. 2003년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무시하고 이라크를 침공하자 2005년 중국의 후진타오와 러시아의 푸틴은 공개적으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군사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군사훈련을 가동함과 동시에 미국의 노골적인 달러 난발을 가능하게 하는 달러 체제를 도전하는 금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통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저금리 정책이 가져온 금융위기. 미국은 90년대부터 지배 세력의 하수인인 연준위 의장 그린스펀이 주도한 저금리 정책과 함께 미국 대형 투자은행들이 조작한 닷컴 마니아로 주식시장의 닷컴 버블을 키웠다가 2000년 금리를 갑자기 올려 주가를 폭락시켜 약 6조 달러어치의 부를 미국 중산층으로부터 갈취했었다. 개미 투자자로 형성된 중산층들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여 자신들이 부풀려 놓은 고가 주식에 투자하게 해 자신들의 주식을 처분한 후 주가를 폭락시키는 그들이 고대부터 사용해온 고유의 양털 깎기 전술의 일환이었다. 2001년 9.11 직후 또다시 가동된 연준위의 저금리 정책으로 이번에는 주택가격의 버블을 일으킨 후 그 주택을 담보로 한 여러 주택담보대출 계약서를 묶어 증권화하는 파생상품까지 만들어 판매해 은행들의 수익을 극대화했었다. 2008년 또 한 번 국민들의 부를 갈취하는 주가 붕괴를 주도하던 지배 세력은 갑작스런 그들의 파생상품 가치의 폭락으로 그 파생상품을 미처 처분하지 못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던 대형은행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위기를 맞았다. 중국의 후진타오와 러시아의 푸틴은 2005년에 이미 그 사태를 예측하고 준비했던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으로 세계 경제를 붕괴시키는 계획의 좌절. 미국의 지배 세력은 1997년 닷컴 마니아를 조작할 당시에 그들이 1971년부터 무한으로 남발해온 달러의 수요가 그 한계에 왔다는 사실을 인지했었다. 그래서 닷컴 마니아를 조작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벌였던 것이고 아시아에서 갑자기 자금을 인출해 유동성 위기를 조성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급매로 쏟아져 나온 자산들을 그들의 달러로 헐값에 인수했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수출 국가들이 벌어들인 수출 흑자로 미국 국채를 구매하게 만들어 그렇게 빌린 자금으로 미국의 예산 적자와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고 있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배 세력이 전혀 갚을 의사가 없는 미국 국채를 발행해 수출 국가들로부터 돈을 빌려 그들의 전쟁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경제 식민지 전략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 원래 미국은 2001년 9.11을 핑계로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중동의 원유를 약탈함과 동시에 그들이 계획한 이란과의 전쟁을 일으켜 전쟁을 핑계로 세계 경제를 붕괴시켜 그들이 소유 통제하는 IMF가 발행하는 SDR이라는 새로운 세계 화폐를 출범시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2003년 중국과 러시아가 상인국으로 있는 유엔 안보리가 불허한 이라크 침공을 감행했다가 미국이 그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량 살생 무기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었다. 그러자 미국 군부가 그들이 계획한 나머지 중동 국가들과의 전쟁에 참전하기를 거부하는 위기를 맞아 그들의 계획에 차질을 빚었고 9.11을 빙자해 시작한 테러와의 전쟁으로 5년 안에 중동에서 세계전쟁으로 확산시키려던 계획의 제동이 결렸다. 그 결과 테러와의 전쟁 시작과 동시에 가동시켰던 세계전쟁을 핑계로 세계 경제를 붕괴시키려던 계획이 역으로 2008년 그들이 소유한 대형은행들의 위기로 전환됐다. 그들이 보유한 파생상품 가격이 폭락으로 자산 가치가 증발해 재무제표상 은행의 도산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미국 의회를 이용한 대형은행들의 구제. 미국 의회는 미국 지배 세력의 대형은행들을 망하게 두기에는 너무 크다라는 이유로 약 1조 8천억의 국채를 발행해 구제해 주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의 연준위는 비밀리에 약 16조라는 엄청난 달러 여신을 창조해 그들의 은행들에게 제로금리로 대출해 주었다. 은행들은 그 자금으로 증권시장에서 채권과 주식을 구매해 주가 가격을 다시 부풀렸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경기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그 은행들이 소유한 악성 파생 상품들을 양적 완화라는 고상한 용어로 약 4조 달러를 발행해 액면가로 구매해 주어 은행들의 자본금을 충당시켜 주었다. 이 양적 완화 정책과 그들이 비밀리에 발행한 16조 달러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달러를 남발해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달러의 가치를 노골적으로 희석시키는 달러 자산을 보유한 국가들의 부를 약탈하는 강도 행위였다. 1971년부터 표시 안 나게 서서히 달러를 발행하며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달러를 희석시키며 세계로부터 은밀히 조공을 걷어오던 것을 갑자기 직면한 도산위기로 다급해진 그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남발해야 했다. 이를 양적 완화라는 고급 경제용어로 포장하여 세계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감행했던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 경제전의 시작. 그러자 2009년 중국과 러시아는 미 지배 세력의 이런 노골적인 기축통화 지위의 남용을 근거로 미국의 달러 체제를 전면으로 도전하고 나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상해 협력 조직을 구축해 민주화라는 명분 아래 저지르는 미국의 행패를 견제하며 미국의 지속된 과잉 달러 발행으로 조성해놓은 거품 경제가 빠지는 시기를 기다려왔었다. 빚으로 인위적으로 부풀려 놓은 경제는 그 한계가 있어 언젠가는 거품이 빠져 붕괴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배 세력이 금리를 다시 올려 주가 폭락을 유도해 미국 중산층들의 부를 약탈하는 시기와 맞추어 그들의 파생 상품의 거품을 터뜨리는 은밀한 공격으로 그들의 은행들을 도산으로 몰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 푸틴과 러시아가 새로운 통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그 다음 해에 국제은행들의 도산으로 이어졌다는 정황 때문이다. 그들의 은행들의 갑작스런 도산으로 위기에 처해 달러를 남발해 경제를 지탱시키기에 정신이 없는 틈을 타 중국과 러시아는 2009년 인도, 브라질, 남아공과 함께 브릭스 연합을 출범시켜 회원 국가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무역을 달러 대신 자국의 화폐로 결제하기 시작하므로 미국 달러 체제를 대체하는 통화체제를 구축해
미국 달러를 무역 결제에서 배제하기 시작했다. 세계가 보유해야 하는 달러의 수요를 그만큼 줄여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약화시키는 전략이었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자국의 경상 적자와 정부 예산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09년부터 새롭게 발행된 미국의 국채는 양적 완화라는 구실로 연준이가 발행한 달러로 구입해야 했다. 그때부터 미국은 외형적으로는 세계의 가장 부강한 국가인 양 세계를 속였지만 내용적으로는 돈을 찍어 경제를 지탱하는 바나나 공화국으로 전락했다. 그들의 이런 사기 행각은 달러가 기축통화였기 때문에 가능했다.